자, 이제 오늘은 자, 우리 회사 그대로 3005번 K랩 들어가시고 교재 466페이지. 자, 이번엔 재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계산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글자에서 그냥 느껴지는 게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죠?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죠. 다시 계산하겠다는 건 일단 오래 써야 될 거잖아요. 다시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얘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고정자산만 가능해요. 감가상각하는 자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자산만 하는데 이 고정자산만 가지고 과세기간별 면세 비율의 차이가 5% 이상 날 때, 이때 우리는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과세기간별로 우리가 정산을 하고 나면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나오죠. 정산할 때 과세기간 걸로 면세 비율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면세 비율하고 우리 봤을 때 5% 이상이 나면은 이제 새로운 면세 비율로 정리하는데 5%가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비슷하니까 그대로 가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었을 때 자, X1년도 1기에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이때 면세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볼게요. 50%. 그럼 이제 X1년도 2기에 봤더니 면세 비율이 46%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차이가 4%밖에 안 나죠. 그러면 자, 이때 재계산은 이때 하지 않는 거예요. 5%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럼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면세 비율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50%로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50%로 인식하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46%로 내렸지만 5%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50%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X2년도에 1기에 봤더니 자, 54%로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부가가치세법이 봤을 때 몇 퍼센트 증가를 했죠? 부가세법 봤을 때 4% 증가를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다시 계산 안 했잖아. 안 한 거는 50%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얘가 54%면 지금 부가세법이 인지하고 있는 50%하고 차이는 그대로 4%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때도 재계산 안 한다는 건 50% 그대로 갈게 그 이야기예요. 재계산 안 한다는 건 기존 면세 비율 그대로 가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X2년도 2기에 봤더니 예를 들어서 56%예요. 그럼 56%면 이번에는 지금 이때 두 개는 5%밖에 차이가 2%밖에 안 나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이 알고 있는 면세 비율은 50%잖아. 그럼 이제 6%가 나죠. 그럼 이때는 이제 재계산을 하는데 이때 플러스 6%를 인식을 해서 이제 56%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너의 면세 비율은 56%다라고 이렇게 살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 자, 우리 지금 컴퓨터에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로 가서 이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로 쓰시면 단기하고 직전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보이죠?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재계산 탭으로 가면, 자, 재계산 가라고 말 안 했고, 그럼 단기하고 직전하고 적혀 있죠? 이해가 찾으셨나요? 메뉴? 재계산 탭 누르면 보여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은 재계산 할 일이 없는 거고 이때 재계산 하겠죠. 여기 면세 비율 이거 구하기 위한 총 공급가액과 명세 공급가액을 단기에 쓰고, 직전은 이때 거 쓰는 게 아니라 이때 거 쓰는 거예요. 마지막 재계산 했던 거 있죠? 이때 거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율 차이, 왜냐면 그 비율 차이는 이게 나와야 되거든. 플러스 6%가 나오기 위한 두 개의 면세 비율 계산한 거 쓰는 거지, 이거 써서 2% 내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혀 있기는 직전 적혀 있지만 직전이 아니라 마지막 면세 비율 계산한 직전 면세 비율 정보를 쓰는 거예요. 그치? 바로 직전 과세 기간 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럼 이때 거 쓰고 이때 거 써야지 두 개 차이가 6% 올랐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 증감률이 6%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K랩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득을 했을 때 취득 연월을 쓰면 경과 과세 기간 수도 세워주고 감가 체감률도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날짜를 쓰면 경과 과세 기간 수를 세웠는데도 내가 날짜 써서 그 날짜를 날려버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서스럼 없이 위에 삭제 버튼 눌러서 지워버리고 다시 쓰세요. 괜히 숫자 세려고 하지 말고. 근데 경과 과세 기간 수를 세는 방법은 이론상으로는, 자 보세요. 올해 예를 들어 2019년도 6월 29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세법상으로는 과세기간 개시일 날 취득을 한 걸로 산출을 시작하래요.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이렇게 기간을 세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인 거고, 제 방식대로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수를 세면 경과 과세기간이 되는데, 지금 2020년 2기에 신고를 하는 거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재계산한다면 지금 이때 취득한 걸 재계산하면 2019년 6월 30일, 12월 31일, 2020년 6월 30일 세 번 지나갔죠, 과세기간이. 그럼 경과 과세기간 수가 세 번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세 번. 이번 거는 할 거잖아요. 올해 거는 12월 31일 거는 지금 이번에 할 거니까 그 이전 것까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에 2019년 6월까지만 쓰면 알아서 3이라고 계산해 줄 건데, 그걸 날려버리면 이렇게 세든지 아니면 새로 쓰란 이야기예요. 새로 쓰면. 그럼 세 번 경과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이 고정자산이다, 고정자산에서 건물이다, 기타 자산이다 라고 선택을 해줄 건데,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컴퓨터가 감가체감률, 전에 과세표준할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감가체감률은 1과세 기간에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 나머지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는 25%씩 다른 걸로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얘 구경만 하면 돼요. 여기에 곱하기 우리 얘 경과 과세 기간수 이렇게 하면 얘는 75% 다른 거고 건물이었으면 15% 달았다고 얘 세 번 지났으면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 곱하기 3 하면 나올 게 이렇게 나오겠죠. 체감률에서 체감률은 1 마이너스 얘 산출액이에요. 그러면 얘는 15죠. 그러면 85% 얘는 25% 남아있다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지금 컴퓨터에 좀 적혀있는 체감률이 아니라 경감률이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친절하게 계산해 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467페이지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제와의 면세제와와 제조에 공통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이익 확정 신고 시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자료에 해당 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이번엔 자동차 산 거죠. 그죠? 여기는 고정자산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보면 함정으로 재계산인데 원재료나 토지가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제외하고 하면 돼요. 원재료는 정산이나 뭐 안분 대상은 맞지만 재계산 대상은 아니에요. 얘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인데 이담 과세 기간에도 또 쓰는데 면세 비율 차이가 나니까 다시 계산해 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빼버리는 게 이제 기본 시작이에요. 근데 얘는 차량 운반구 한 개만 가지고 하니까 취득을 2020년 2월 10일 날 2월 달에 했고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 자, 우리 10월부터 12월 기간으로 가고 제일 오른쪽에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가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467페이지 그럼 지금 첫 번째가 건물 구축물이냐 기타 자산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얘는 차량 운반구잖아. 그럼 차량 운반구니까 2번 기타 자산이다라고 하고 뭐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오라고 하고. 자, 그럼 이거는 자산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취득일자 기준부터 하나씩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방금 2천만 원의 취득 가격이 별도니까 200만 원이 세액이 되겠죠. 200만 원 세액 됐나요? 자, 다음 취득 연월이라고 적혀 있죠. 날짜 쓰지 마시고 연월 2020년 2월.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 한 번 지나간 거잖아. 지금 확정 때 하는 거니까. 한 번 지나니까 남아 있는 게 75% 남았다고 컴퓨터가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럼 200만 원에 75%면 150만 원 남아 있다 세액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150만 원 남아 있는데 면세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불공제하고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매입세액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하고 면세 비율의 차이 나는 만큼 남아 있는 비율만큼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이만큼 달았다고 생각하는 것 뺀 남은 것 가지고 면세 비율의 차이만큼 돌려주거나 더 불공제하거나. 그래서 고정자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기라고 적혀 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자, 1번은 2020년 1기죠.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항상 먼저 눈으로 보세요. 자, 첫 번째 거의 면세 비율이 몇 %예요? 40%라는 거 알겠죠? 두 번째 거 우리 2020년 2기는 면세 비율이
50%인 거 알겠죠? 눈으로 표면적으로 바로 보이죠?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5% 이상 났잖아. 그러니까 직전에 재계산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일단 단기에는 우리 아래 거 동그라미 4번 거 써야 되겠죠? 지금 위기니까. 그럼 총 공급가액은 5천 합치면 1억이겠죠? 1억. 1억 썼나요? 다음 면세 공급가액은 5천. 또 직전에 총 공급가액은 4천 6천 다니까 그대로 1억.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우리 4천. 그러니까 증가율을 칸을 조금만 더 키워보시면 방금 우리 여러분이 직접 보셨던 10%가 증가했다라고 나왔죠. 10%가 증가했으니까 150만 원의 10%인 15만 원만큼 더 불공제하겠다고 뜬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만큼 면세 비율이 증가했잖아.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 가지고 회계 처리까지 시킨다면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회계 처리하면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어야지.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죠? 부가세법은 불공제 면세를 엄청 싫어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면세 비율이 늘어난 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이겠죠. 그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방금 15만 원을 줄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원래 공제될 때 차변에 자산 오는 자산 계정이잖아요. 근데 공제 안 되는 만큼 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도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 52번인가? 51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얘 자동차 산 거잖아. 그래서 차량 운반구다 이렇게 우리 분계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얘를 분계까지 시키면 자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하나 구경할 겸 자 그대로 엔터 치고 아래쪽에 자 1번 건물로 한번 선택하시고 1번 건물 해당 지역의 매입세액이 얘도 뭐 1,000만 원 아시죠? 취득은 2019년 1월. 그럼 3번 지나갔다고 나오죠.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면세 비율을 쭉 계산을 해봤는데 봤더니 12% 내렸다고 볼게요. 지금 우리 제가 면세 비율 보이면 바로바로 옆에 써봐라 그랬죠. 써보란 이유가 면세 비율이 내렸어요. 그러면 옆에 단기 직전 얘는 띄워놓고 제일 오른쪽에 증가율 적혀있는 칸 있죠. 거기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은 알아서 12% 주는 만큼이 계산이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직전 단기하고 날짜 쓰고 하는 거는 K랩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지, 면세 비율 여러분들 구하기 귀찮을까봐 스마트이나 그 외 다른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 옆에 증감률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내렸으면 마이너스. 지금 얘는 마이너스 102만 원 나온 거는 이제 반대로 분계도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증가시켜 주겠다.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계산의 첫 번째 문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700번. 자 컴퓨터는 7700번 회사로 가시고, 뭐 화면 특별히 안 보여드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면 468페이지예요. 다음 내용을 토대로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의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지금 기계장치, 공장건물, 원재료가 적혀 있죠. 그럼 첫 번째 원재료는 공제 대상 아니네. 아니, 재계산 대상이 아니네. 그래서 원재료는 빼버리고 먼저. 그럼 이제 기계장치하고 공장건물하고 있는데 전기에 재계산 제대로 했대요. 그러면 아래쪽에 면세 비율을 보면 첫 번째 거는 면세 비율이 몇 %죠? 2019년 2기는 2억 반반이잖아. 50%죠? 절반이 면세잖아. 그죠? 그럼 그 2020년 1기는 몇 %예요? 70%죠? 자, 비율 나눌 거면 자, 1억 2천, 2억 8천 나누면 더하면 얼마죠? 4억이죠? 그러면 28억을 2억 8천을 4억으로 나누면 0.7이 나오죠? 그죠? 면세 비율 계산하려면 그렇게 계산해야지. 근데 꼭 뭐 억을 할 필요 없으면 40분의 28이죠. 28을 40으로 나누면 0.7 나오죠.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두 개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다가 세네 개 보여주면 언제 재계산했는지 계산을 해서 직전에 그때 거 써야 돼요. 지금 두 개 보여주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 앞에 거 쓰면 되는데 옛날 것까지 보여주면 재계산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5% 차이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면세 비율 계산해야 돼요. 그죠? 얘는 지금 20% 차이가 나죠. 그러면 자, 안분 계산하는 방법은 둘이 더하고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게 면세면 분자에 면세 놓고 과세 비율 원하면 과세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70%니까 20% 플러스가 됐죠? 20% 플러스가 쓰면 우리 얘는 재계산을 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로 가서 자, 기간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기계장치부터 볼게요. 자, 기계장치는 기타 자산이죠. 그럼 2번 기타 자산을 선택을 하고 자, 다음 우리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이다. 다음 우리 취득은 2019년 8월. 그럼 단기 면세 비율은 우리 1억 2천, 2억 8천 합쳐서 4억이죠. 총 공급가액의 4억 중에 2억 8천이다라고 쓰고 4억 중에 2억 8천이다라고 쓰고 다음 직전은 4억 중에 2억이다라고 쓰면 20% 증가되어서 이거에 15니까 30만 원이 불공제라고 나오죠. 자, 다음 이제 아래 건물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는 1번 건물 구축물을 쓰고 이것도 취득한 거는 2019년 6월이죠. 얘는 1기에 했지만 바로 전기에 재계산이나 다척제를 했다 그랬으니까 재계산한 걸로 보면 이 면세 비율로 바뀌어져 있을 거니까 우린 그대로 단기 거 4억에 2억 8천 쓰고 전기에 재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 똑같이 직전 거를 쓰는 거예요. 이건 자산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하는 걸로 되어서 그럼 직전은 4억 중에서 2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셨나요? 자, 그럼 556페이지로 가볼게요. 회사는 278번. 자, 문제 볼게요. 자, 당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일단 자료를 보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취득 내역에 건물 원재료 있으니까 원재료는 빼버려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재계산하라 그랬는데 원재료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잖아요. 고정자산만. 그리고 556. 자, 다음 이제 아래 19년 1기부터 2020년 1기에 공급가액 내역이 적혀 있는데 자 19년도의 면세 비율을 보면 5억 중에 2억이네요. 그죠? 그럼 40%겠죠? 자 그리고 19년 2기는 6억 중에 3억이네요. 그러면 50%겠죠? 그죠? 그럼 재계산했겠네요. 그럼 2020년 1기는 8억 중에 2억이면 25%네요. 25%훅 내렸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단기는 지금 2020년 1기고 직전은 이 앞에 10% 올라서 재계산했죠. 그럼 2019년 2기 거를 직전에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278번 회사 들어갔죠. 자 거기에 들어가서 먼저 기간은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들어가고 그리고 재계산 탭을 쓰고 클릭하고 지금 건물이죠. 1번 건물. 자 공통 세액은 2천만 원이나 되네요. 취득은 2019년 2월. 그럼 경과과세기간 수가 2번 나오죠. 그리고 경감률이 90% 잡힐 거고 그럼 단기 거에 우리는 총 8억 중에서 총 공급가액 8억 중에 면세 2억이다. 또 직전에 재계산했었죠. 그러면 6억 중에서 3억이다. 만약에 직전에 재계산 안 했으면 19년 1기 거 썼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 보이면 면세 비율을 다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5% 줄어서 금액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얘가 끝인 거예요. 자, 재계산 나와도 할만하죠. 그죠? 자, 이 기억만 이해만 하면 잘하시면 뭐 재계산 청산 이런 건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 문제들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